안녕하세요. 서울턱지과 강진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작은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볼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과잉치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치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치아들은 이제 사랑니를 포함해서 32개 정도 치아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니가 묻혀 있거나 그러면은 28개 이제 치아가 없어서 적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치아들이 정상적으로 나서 기능을 하고 또는 묻혀 있거나 보통 알고 있는 것은 32개인데, 그거보다 더 치아들이 이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이제 과잉치라고 표현하는데, 과잉치들은 보통 이제 특별한 기능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제거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과잉치는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1, 2%, 2, 3% 이상 정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발견하는 경우들이 어떤 증상이 있어서 발견한다기보다는 이제 치아 교정을 한다든지 치아 치료를 할 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파노라마라는 걸 찍는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이 파노라마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제 이 구강 내에 많은 구조물들이 겹쳐 보이기도 하고, 과잉치들의 치아의 밀도가 조금 강도가 낮기 때문에 흐려 보이면 사실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연히 CT를 찍었는데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교정 치료를 했는데 과잉치를 발견 못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잉치들은 주로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정중 과잉치라고 해서 앞니의 뿌리 쪽에, 아니면 입술 쪽에, 그 다음에 입천장 쪽에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런 치아를 만드는 과잉치들은 결국은 이제 정상적인 치아를 만드는 기관들이 다른 곳에서 치아를 만들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인데, 그런 위치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눈밑, 부비동, 코밑, 아래턱에 생기기도 하고, 아주 드문 경우에는 여성 같은 경우는 질레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약간 이소성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치아를 만드는 그런 과잉치들도 보고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치는 치아를 만드는 데는 치아를 만드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 세포들은 자기가 하는 역할이 결국 치아를 만드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세포들이 어딘가에 있으면 거기서 치아라는 비슷한 구조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구조물들이 우리 사랑니이기도 하고 그런 치아들이기도 한데, 그런 구조물들이 조금 더 많이 어딘가에 있다든지 또는 다른 위치에 있다든지 하면서 거기서 미네랄들이 침착되면서 치아 비슷한 형태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돌 같은 형태를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발생학적인 인체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이제 에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잉치를 이제 보통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발견하면 사실 고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되긴 하는데, 이 과잉치가 이제 의미가 있어지는 경우는 다른 우리가 기능을 하는 정상적인 치아들에 대한 영향이 어떤가, 이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치아를 교정하고 치아를 이동시키는 그런 원리들은 뭐냐면, 압력이 가해지면 흡수가 일어난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치아 교정도 하고 그러는데, 이 과잉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에 이 치아가 압력을 가해서 흡수가 일어나면 손상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필요하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정중 과잉치 같은 경우에 그 과잉치 때문에 앞니의 뿌리가 흡수가 되고 있다든지, 또는 그쪽에 물혹이 생겨서 압력이 생기면서 흡수가 되거나 치아가 삐뚤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주변 치아에 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를 주는 경우들, 그런 경우는 최대한 빨리 제거를 하는 것이 나머지 치아들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물긴 하지만 이제 중요 구조물들, 혈관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그런 주변에서 영향을 주는 경우, 그래서 이제 감각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출혈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치아가 만들어지면서 치배라는 구조에서 치아가 점점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이런 치아 구조물도 점점 커지거나 많이 확장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작은 단계에서 제거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린 나이라서 사실 환자가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치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다면, 이건 이제 시기에 대한 조절들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근데 어린 나이지만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 치아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환자가 감당할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에 마취, 필요하면 정치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정중 과잉치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의외로 이제 우리가 앞니가 틀어져 있는 경우, 삐뚤어져 있는 경우, 그 위에 이제 과잉치가 있어서 그런 경우들도 꽤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랑니를 빼고 치아가 새롭게 하나가 더 있네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치아 구조물에 겹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뭐 사랑니 빼고 나서 거기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랑니를 뺐는데 치아가 새로 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들이 아마 그런 이제 과잉치 치배가 존재하다가 기능을 안 하고 있던 치배가, 치배라는 건 치아를 만드는 조직을 얘기하는데 그 기능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새롭게 자극을 받아서 기능을 하면서 치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도 당연히 이제 현실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